네, 안녕하세요. 품질샵 옥수입니다. 자, AT 프로세스 교육 6번째. 자, 이번 영상에서는 D4 단계에서 5Y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근본 원인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 D4 단계 1편의 영상에서 우리가 잠재적인 인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적인 인자 검증 방법에 대한 예시를 토대로 우리가 5Y란 무엇인지, 그리고 5Y에 대한 작성 방법, 그리고 5Y에 대한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AT 리포트를 작성할 때 사실 D4 단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께서 향후 우리가 리포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D4 단계에서 이 시가를 바탕으로 나온 잠재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화한 부분이에요. 원인들을 이렇게 각각의 9가지나 이렇게 확인해서 적어놨네요. 근데 원인들이 나왔으면 그 원인들이 실제로 원인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 검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원인을 확인할 건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사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앞서 템플릿에서는 이거 키워드, con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가 나왔다면 각각의 나오기 전, 컨트리뷰션 키워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게 실제로 이 근본에 발생한 문제 현상과 그리고 원인과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써줘야 돼요. 이게 not valid, 유효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요 항목은 유효하고 요 항목은 유효하고 세 가지 총 9가지 잠재적인 인자들 중에서 이런 검증 방법 결과를 통해서 유효한 원인들을 세 가지를 추려 놓은 거예요. 해석을 보면,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제점은 아까, 기존 영상에서 D4 단계 1편 영상에서 그 문제점이 우리가 발생한 불량명이 윈도우 훅 백점 문제라고 확인했죠. 그에 대한 잠재적인 원인들로 배럴 내부 재료의 성능 저하가 있었고, 원재료 공급 단계에서의 먼지 오염 등이 있었고요. 테두리 케이스 부분을 검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요 세 가지 잠재적인 인자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인자들에 대해서 진짜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5Y를 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나온 원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추측에 대한 원인인 거죠.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기까지의 실제적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리 AT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시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인자들을 추려 가지고요. 5Y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앞서 나온 것처럼 5Y는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매우 효과적인 툴이냐? 우리가 근본 원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근본이에요, 근본. 영어로 하면 루트 코즈거든요, 루트. 이 근 자체가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 뿌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에서는 이런 문제점, 사과가 썩었다는 거나, 아니면 나무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 상처가 났다거나, 난데, 왜 상처가 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과 나무라면 왜 사과가 썩어서 달렸을까요? 실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땅 부분에 이 뿌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원인을 찾아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루트 코즈, 근본 원인. 정확하게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5Y를 이제 풀었었냐면, 자, 윈도우 렌즈 흑백점이라고 좀 분량이 나왔죠. 자, 첫 번째 현상의 원인으로는, 자, 배럴 내부 재료의 성능 저하가 나왔습니다. 자, 배럴 내부 재료의 성능 저하가 왜 나왔을까요? 자, 그 다음 왜 나왔을까요? 배럴 내부의 높은 원자재 에너지 때문이 그렇다. 그러면 높은 원자재 에너지는 왜 갑자기 높아졌냐? 자, 충전 및 주입 시 재료 누출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루와 배럴 사이에 간극이 증가했기 때문에 누출이 됐다는 얘기죠. 자, 나사 배럴의 노후화. 자, 간극의 증가가 된 이유는 나사 배럴의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니까 나사 및 배럴의 수명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예방정비 체크시트에 관리 항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 부분을 찾으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게 결국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근본 원인을 개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앞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좀 후속 Y가 이전 Y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전 이유는 다음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배럴,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갔죠. Y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배럴 내부 재료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성능 저하가 발생했어? 그거 보니까 배럴 내부의 높은 원자재 에너지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왜? 충전 및 주입 시 재료 누출이 됐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나사 배럴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죠. 노후화는 왜 됐는데 그 관리 항목이 없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이런 일련의 항목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 있게 쭉 이어져 나가야 돼요. 혹시나 해서 우리가 이게 말이 맞나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반대로 우리가 갈 경우에는 자, 여기는 therefore 돼 있죠. 그러므로란 의미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나사 배럴의 노후화가 됐어요. 나사 배럴의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크류와 배럴 사이의 간극이 증가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자, 간극이 증가하니까 충전 및 주시 재료 누출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앞으로 쭉 진행할 때는 why라는 개념, 계속 왜,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왜, 원인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체계적이고 실제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지를 일단 검증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한번, 그러므로, 그래서, 자, 이렇게 됐구나.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약간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안다 하더라도 제가 형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국어적인 좀 약간 스킬이 없으면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한 예로 우리가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었을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이 1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같이 연인이 돼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 애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럼 애기는 엄마 뱃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관점에서 우리가 5A를 작성한다면 좀 이게 맞는 맥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변경됐냐면,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들은 우리가 유출의 원인, 발생의 원인, 그 윈도우 렌즈 흑백점에 대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했고, 이번 화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5Y를 해본 거예요. 자, 윈도우 렌즈 흑백점이 왜 유출이 됐을까요? 고객사에서. 처음에 보니까 유관 검사 프로세스에서 검사가 스킵이 됐대요. 자, 스킵. 검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넘어갔어요. 보니까 스킵된 이유를 보니까
자, 테두리 케이스 부분을 판단하기가 이제 검사원 차원에서 좀 어려웠나 봐요. 왜 어려웠나 보니까 검사자 교육 및 평가자 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자,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스킵하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근데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이 보니까 또 왜 물어보니까 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대요. 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또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왜 이게 무슨 일일까요? 라는 게 또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평가 방법을 알지 못해? 자, 확인해 보니까 고객별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고객별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해 못한 이유가 뭔지를 또 들여다보니까,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의 루트 코즈를 확인해 보니까 개발 단계 시 고객 스펙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으며 중요 관리 항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대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고객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를 받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APQP의 핵심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우리가 APQP 단계에서 제대로 고객의 스펙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APQP 개념과 그런 각각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꾸로 우리가 다시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사실 therefoure가 그러므로라는 뜻이긴 한데, 자, 여기서는 그래서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라는 게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쩐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 말을 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거꾸로 이 부분도 볼게요. 자, 검사자 교육 및 평가 관리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자는 그 테두리 케이스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검사 스킵이 됐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풀었으니까 우리가 좀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던 5Y가 그래도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5Y는 자, 한번 제대로 작성을 해놓으면 그 맥락을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맥락을 따라서 따라서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잘 아시겠죠. 실제로 현업을 하시고 또 관련된 전문가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그 전문적인 기술들은 지식들이나 이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나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하나씩 시켜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작성하실 때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그 5Y 분석의 좋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다고 이제 예를 들었냐면, 자, 근본 원인이 정의될 때까지 분석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 하다 보니까 유출 원인은 보니까 우리가 개발 단계 때 고객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자, 각 이유는 이전 이후의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대답이 왜 나왔듯이 그거를 거꾸로 갔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이 연관성이 각각의 단계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질문에서 멈추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5Y지만 실제로 다섯 가지 Y까지 물었을 때 진짜 우리가 근본 원인이 나온다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다섯 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꼭 무조건 다섯 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NY라고 보면 돼요. NY. 진짜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핵심입니다. NY다.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자, 나쁜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아까 동일한 우리가 이제 윈도우 렌즈 흑백점의 분량에 대해서 5Y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었겠죠. 자, 원료 드럼 리드가 제대로 실링되지 않았다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왜 실링이 되지 않았어?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작업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작업자 교육이 미흡했다. 이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볼게. 그래서라는 거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왜가 아니라. 자, 그럼 그래서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작업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작업자 교육이 미흡이 돼가지고, 원료 드럼 리드가 제대로 실링되지 않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과정들이 많이 빠진 듯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좀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엣지 리포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작업자가 인식하지 못해서 실링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건넜다는 느낌이죠. 느낌이 아니라 너무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념을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5Y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을 때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개념. 자, 나쁜 Y가 왜 이런지. 자, 근본 원인이 논리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분석을 계속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좀 많이 미흡했죠.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에디 리포트, 제가 함께하는 협력사분들의 에디 리포트에서 많이 보는 개선 대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 타겟이 작업자 실수라고 하는 게 작업자 실수. 분석해가지고 5Y를 했는데 결과적인 근본 원인은 작업자 실수예요. 작업자 부주의, 교육 미흡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대 원인과 개선 대책에 작업자 교육 및 교육 미흡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라고 하죠. 사실 그게 진짜로 하더라도 왜 우리가 교육이 미흡이 됐고 작업자가 왜 실수를 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이유는 이전 이유의 답이 아니다. 말이 돼야 되죠. Y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건너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여기 최소 5번의 Y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NY 관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뭐, 3번, 2번, 이건 3번까지 해도 Y 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 원인 분석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걸들 하나씩 따져보고 원인들을 깊게 보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번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대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 분석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류 사항들을 좀 예시를 볼게요. 실제로 어, 에티 리포트를 검토를 하면서 형사분들과 많이 검토를 하면서 이런 오류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 오류를 만들면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시카와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해요. 이시카와에 대한 우리가 이제 풀어 쓰는데 이제 정확하게 각각의 뭐 5M이나 4M 그런 관점 그리고 유출 원인 그리고 발생 원인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좀 미흡하게 작성하는 부분들. 자, 근본 원인을 검증하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인자들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유효한 원인들을 어, 적당한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이럴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맞을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5Y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든 가능한 원인을 나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잠재적 원인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관점에서 개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고착된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풀어서 쓰는 건 아니다. 네 번째는 근본 원인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 5번 이상은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 5번 이상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전 질문과의 연관성이 없다. 자, Y에 대한 연관성이 없고, 거꾸로 했을 때, 그래서에 대한 그 대답이 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자, 원인 검증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식화를 써서 잠재적 인자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잠재적인 인자들에 대해서 유효한 검증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을 각각의 인자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YY는 각각의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돼요. Y 거꾸로 했을 때는 그래서 자, 유효성 확인을 위한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가 검토가 안 됐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 평가 검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아까 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D3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First Risk Assessment라고 처음 이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First라고 이제 리포트에다 써놔요. 이제 First가 있다는 거는 두 번째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4D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리스크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D3에서 했던 그 리스크 평가를 그대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옮겨와서 D4에다가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스킵하는 경우도 있고 왜 리스크 평가 했는데 또 하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또 하는 게 아니고요. D3에서 부족했던 부분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리스크 평가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D4 단계에서 리스크 평가를 한다는 거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5Y 분석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자, 다이치 오노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에. 예전에 도요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신데, 우리가 TPS라고 들어봤죠? TPS. 도요타, 도요타에서 되게 이제 생산 프로세스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 툴이기도 하고 용어기도 한데, 이 TPS를 고안하고 리딩을 했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5Y를 완성을 하셨대요. 자, 앞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시카와란 분이 잠재적인 원인에 대한 우리가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대중화를 시켰다면, 자, 다이치 오노라는 분은, 자, 이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5Y를 대중화 시켰다.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이번 영상 우리가 앞서 1편, 2편으로 나눠진 D4 단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D4 단계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막 작성하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잘 작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AD 작성은 진짜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큰 실력이 늘진 않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 패턴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면, 월등히 지금보다 더 나은 에디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